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아닌 곳에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나는 몰라도 돼. 이거보다는 내가 알아서 이분한테 정말 확실하고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보니까 한번 배워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진행 단계 할 때 그 중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전에 매물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어떤 매물을 했어. 근데 이게 토지 분할됐던 매물이야. 그걸 하신 분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럼 또 이걸 중개한 중개사도 굉장히 큰 중개사고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민가가 나면 담을권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한테 담을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이전까지는 매도를 하면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각자 조합원이 안 돼요. 대표로 하는 한 명만 조합원이 되고 분양 대상자도 한 명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다세대 담을권자, 그러니까 엄마 하나, 아빠만 하나 갖고 있고 아들 하나 갖고 있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예전 같은 경우는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하면 각자 조합원이 됐어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예전엔 됐어. 올해부터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모르고 있으면 중개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예전에 됐다고. 지금 조합도 그 판례를 모르는 조합도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조합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근데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이건 딱 틀이 박힌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다세대 그 담을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은 큰 공부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주택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니까. 근데 재개발은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분야를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중개를 만약에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나요? 어떤 단계든지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우리가 뭐 자격증을 따왔어. 그러면 어디 창업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배우고 할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디 자기가 좋아하는 구역을 가더라도 그 구역 자체가 어느 단계인지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단계보다 중요한 거는 나의 지식, 내가 얼마나 알고 들어가는가, 재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어느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와갖고 뭐 물어봅니다. 뭐 내 거 감정평가는 얼마가 될 것 같아,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입주권 나와 안 나와. 근데 대답을 못 해요. 모르니까. 그치. 그리고 그 구역에서 중개를 미리 하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 막힐 게 없는 거죠. 자신 있지. 물어보는 거 그냥 딱딱딱딱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 듣고 간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신뢰도가 쌓이니까. 그렇죠. 동네에 소문나야겠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중개사분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 근데 내가 몇 억짜리 내 재산을 그런 분한테 맡길까요? 아니면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중개사한테 맡길까요? 후자한테 맡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돼 있다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시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거래할 때 권리가액의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중요한 이유, 그게 뭘까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뭐냐면 이날 이후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걸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된다고 딱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에다 뭐 사놓으면 돈이 된대. 아파트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많이 받고 싶잖아요. 쪼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날 이후로 신축 빌라 아니면 토지의 분할 이런 것들을 막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이 구역마다 간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매물이 나왔는데 이 매물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모르게 된다면
이건 중개 사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나한테 중개 사고이기도 하지만 매수자분의 그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서보다 남을 위해서도 꼭 공부가 필요하고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에서의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도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으로 그러면 공부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절차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네. 그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법, 도시정비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 법문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교육을 좀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개하는 각 지자체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양 대상자에 대한 것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지자체마다 너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하는 구역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구역의 그 조례 공부는 필수다라고 네.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재개발 구역 그 조합원 입주권 매물 때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그 매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입주권이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거다 보니까 네. 입주권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번 검증이 된 거다 보니까 입주권을 받아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그 전이 문제예요. 우리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몰라요. 어떤 매물을 매수했는데 분양 신청을 하러 딱 갔더니 이건 분양 대상자가 안 되는데요. 사고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중개사무소로 쫓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 어느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문제가 되는 매물들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무허가주택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이.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주택은 왜 인기가 많냐면 돈이 덜 들어가요.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만 거의 주고 사는 거거든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무허가주택이 분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죠. 일부 지자체의 많은 구역들이 기존 무허가 건축물 혹은 종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갖고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했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거의 분양 자격을 좀 주어집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건 교육에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매물을 매수했는데 권리가액이 포함이 안 돼. 그런 매물들을 사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시면 공부를 안 해서는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교육을 받으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실무 교육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대표님 그 실무 교육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오비에서 지금 실전 실무 교육을 과정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아닌 곳에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자녀한테 뭔가를 사주고 싶은데 금액이 안 돼. 아파트를 못 사줘. 재개발 재건축 소개시켜 드릴 수 있죠. 단순히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나는 몰라도 돼. 이거보다는 내가 알아서 이분한테 정말 확실하고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보니까 한번 배워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진행 단계별 그 중개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절차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 과정마다 오시는 손님의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이거 중개를 하는 방법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 전에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하시는 분들, 구역 지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좀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좀 안정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제 75%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투자 수익을 좀 낮게 해서라도 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싶어. 아니면 나 여기 신축 아파트 되면 여기 살고 싶어. 이렇게 실거주자분들이 좀 들어오시는 편이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될 때 굉장히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도 정해지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후에 저희가 중개함에 있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대체주택, 대부분 일시적 이주택 같은 경우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의 대체주택 같은 경우는 종후주택이 비과세를 받는 거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
그 인근의 토지 등 소유자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관리처분 인간하고 이주할 때는 이제 다른 이주할 때 찾아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중개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포인트에 맞게 중개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당이 안 좋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분들 이사는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익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저희가 그 관심 있는 지역의 그 단계별 진행 단계 그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각 지자체에 있는 사이트, 구청 사이트라든가 시청 사이트 가보시면 또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서울특별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정비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 가보시면 구역 지정일, 그리고 뭐 조합 설립일, 사업 시행 인가일 같은 거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근데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도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에 전화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합에 전화를 해보시면 그 조합에서는 우리 단계가 어디다, 지금 다음에 며칠까지 무슨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전화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사업장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 근데 그 지역에서 중개를 한다?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몽땅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차 불안하신 분들은 조합을 통해서 이제 전화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네오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